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계약공인중개사로서 창업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부동산에서 현업으로 다양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초보분들이 이제 가장 겪는 문제일 수도 있고, 오래 하신 분들도 성격적으로 좀 내성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게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역시도 제가 어느 정도 대화하거나 상대방이랑 대화하거나 친해지는데 자신이 있어가지고 시작했던 중개업이긴 하지만 이제 계약을 유도하는 데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중개를 이렇게 막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많이 손님을 많이 만나고 노력을 해가지고 좀 계약을 유도하는 편이지 이렇게 막 말로써 계약을 잘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집이 좋아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항상 부동산 일을 하다 보면은 A급 매물만 있어가지고 그 매물만 중개하는 거 아니거든요. A급 매물로만 중개하려고 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면은 A급 매물이 그렇다면 없으면은 그러면 뭐 돈 못 번다는 뜻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B급 매물, C급 매물로도 충분히 그 손님한테 조금 스킬을 사용을 해가지고 계약을 유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초보 때 이제 손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클로징 멘트 치는데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계약이 많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죠. 예를 들어 손님이 뭐 전세 1억짜리 방을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전세 1억짜리 9천, 1억, 1억 천 이렇게 해가지고 방을 막 리스트업 해가지고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손님들이 뭐 그 중에 충분히 좋은 방이라고 생각했던 방들이 있었는데 계약을 안 하시고 정보만 얻고 집만 보시고 가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또 제 옆에 있던 분은 그보다도 더 안 좋은 매물인데 그 손님, 다른 손님을 만나가지고 계약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왜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항상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그 상대방을 푸시하는 클로징 멘트 치는 그런 노하우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클로징 멘트 또는 밀어붙이기 이런 거를 꼭 하십니다. 그냥 이제 손님 와가지고 방만 보여주는 거는 그냥 방만 보여주고 오시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계약하실 확률이 정말 낮아요. 그냥 그 손님이 진짜 방이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이제 방을 볼 귀찮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계약을 하시는 거지. 그렇게 이렇게 그냥 방만 보여주고 손님을 푸시를 안 하고 클로징 멘트를 안 치면은 방 10개 10번의 손님을 만나면은 한 두 번에서 세 번 이렇게밖에 계약이 한 2, 30%밖에 안 됩니다. 저 역시 그래왔고 근데 제가 스타일을 이렇게 바뀐 뒤로부터 계약 확률이 10분을 만나면 한 5번, 6번 정도 약 2배 정도 제 계약 성사율이 높아졌어요. 그 팁을 좀 드리자면은 방을 보여주고 그냥 뭐 나오시면 안 됩니다. 특히 손님이 조금 안 좋아한다는 표정을 보인다고 해서 어떤 걸 더 좋아하세요? 어떻게 더 맞춰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그러한 요구를 찾아가지고 연락을 다시 드릴게요. 초보분들은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세요. 무조건 손님의 요구를 니즈를 다 맞춰주려고 손님이 1억짜리 전세를 찾으려고 하는데 원하시는 퀄리티는 1억 3천짜리 퀄리티를 원하세요. 그런 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손님의 길을 꺾거나 손님의 눈높이를 낮춰서 1억짜리를 유도를 해야지.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1억짜리인데 1억 3천짜리 퀄리티인 걸 한번 찾아볼게요. 그런 거 없거든요. 1억짜리에 예를 들어 1억짜리에 역에서 가깝고 역에서 역세권 뭐 도보 한 5분 거리고 대로변 가깝고 그리고 뭐 편의점이 가깝고 층수가 높고 뷰가 좋고 이런 거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뭐 금액이 높아지는 거라서 손님의 요구를 좀 단호하게 꺾을 땐 꺾을 필요가 필요합니다. 손님이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면 방 못 구하십니다. 지금 1억 한도 내에서는 이것도 지금 최선의 집이고 좋은 집이니까 조금 그렇게 하신다면은 선생님께서 금액을 높이시던지 아니면은 이 금액 내에서 이게 지금 제한된 금액이시라면은 요 금액 내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를 오늘 보시고 계약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요것도 만약에 오늘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집에 가신다고 하면은 이 좋은 기회조차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오늘 계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무조건 계약을 오늘 하고 가라, 좋은 매물이다 라고 상대방을 인지를 시키고 설득을 좀 시켜야 돼요. 손님들이 집을 보고 와서 자기가 금액이 그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100%다 만족되는 집은 절대 구하실 수가 없어요. 간혹 있긴 하겠지만 정말 드물거든요. 모든 손님들이 이 집을 보고 나서 좋은 매물이더라도 손님들은 그 좋은 매물이라는 것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 부동산에서 계속 일하시는 분, 그 지역에서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일하시는 분은 이 금액에 이 집이면 좋은 집이라는 눈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님한테 추천해 드릴 수 있지만, 손님은 그 추천을 받고 나서 좋은 집인지 아닌지 확신이 들 수가 없어요. 더 좋은 집을 원하기도 해요. 왜냐? 인터넷에는 더 좋은 집들이 그 금액대에 구했다는 사람들이 있기도 거짓된 정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간혹 100집 중에 한 집에 그런 집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구하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중개사 입장에서 그 이제 손님의 니즈를 조금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 좋은 집인 거를 하셔요. 왜냐면 저 역시도 그래왔거든요. 제가 중고차를 사러 갔거나 아니면은 저 역시도 이제 대학생 때 집을 보러 갔을 때 돈이 없으니까 이 예산 내에서 좋은 집을 보여달라고 하더라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전세 1억이나 500에 뭐 40이나 뭐 이런 거에 좋은 집이 솔직히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지만 돈은 적지만 좋은 집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아닌가, 좀 더 알아봐야 되나, 잘 모르겠다, 항상 이런 마음에 갈팡질팡을 할 때 중개사가 딱 이 집 좋은 집이니까 놓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어차피 오늘 하루 종일 돌아봤는데 어차피 이 예산에는 좋은 집도 없고 저 중개사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이 집으로 해야겠다, 다 비슷비슷하네 라고 해가지고 계약을 한 경우가 많거든요. 손님들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손님들도 집을 보면서 다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계세요. 더 좋은 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개사 입장에서 확실하게 이거를 하고 가시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약을 하고 가라는 말이 생각보다 쉽게 안 납니다. 왜냐면은 그 집을 보러 하시는 손님들이 보고 딱 너무 마음에 들어서 웃고 계시고 막 바로 하시려고 하시고 이러면은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이거 가서 계약하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표정이 이렇게 다들 이렇게 좋진 않고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단호하거나 조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그분들도 이게 좋은 매물이구나 확신을 갖고 계약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팁이 이런 거고, 또 두 번째 팁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전세가 1억짜리 손님이 1억짜리를 찾고 계셨어요. 근데 집주인분이 1억 1000에 올려놓으신 거죠. 그래서 손님이 2시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미리 집주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뭐 어디 아파트 뭐 A동 몇 호 전세 1억에 1억 1000에 선생님이 올려주셨는데 손님이 이따 2시에 1억짜리로 보러 오시기로 하시거든요. 근데 이 손님이 바로 하실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사장님께서 1억으로 맞춰주신다면 저희가 한번 선생님 매물로 조금 적극적으로 좀 계약을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1억까지 좀 맞춰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집주인들이 뭐 그렇게라도 해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억에 미리 맞춰 놓으면은 일단 손님한테는 1억 1000이라고 브리핑을 해요. 브리핑을 하고 나서 손님이 뭔가 한 50%는 마음에 들고 50%는 마음에 안 들고 긴가민가 할 때가 있잖아요. 아까처럼. 그럴 때는 이렇게 좋은 매물에다가 얘기를 하고 플러스 그러면 이 매물이 1억 1000인데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바로 계약금을 넣으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집주인한테 1억에 맞춰가지고 계약을 해드릴 테니까 이거 좋은 매물이니까 저 믿고 계약을 하세요. 저희가 부동산 가가지고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1억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계약금 넣으시죠. 이렇게 금액 협상을 하게 되면은 손님 입장에서도 저분이 금액을 맞춰주면은 괜찮겠다. 그러면 한번 금액 맞춰준다고 하니까 그냥 계약을 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약금 넣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미 저희는 그 금액을 이미 손님 만나기 전에 맞춰 놓은 거예요. 맞춰 놓고 손님 만났을 때 이제 애매모호 긴가민가 손님을 확신시켜주고, 그리고 금액을 낮춰줌으로써 이미 낮춰진 금액이지만 낮춰져가지고 한 번 더 계약을 유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간단한 이 두 가지 팁을 이용해가지고 계약 성사율이 엄청 높아졌어요. 제가 예전에는 1억짜리 전세 찾고 계신 손님 1억짜리 매물 몇 개 추려가지고 보여주고 한다고 하는 경우에만 사무실로 데려가고, 아니면은 가만히 멀뚱멀뚱 지켜보다가
그럼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이러면은, 어떤 게 문제시죠? 이렇게 한 번 더 여쭤봤다가, 뭐 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그러면 제가, 그 아까 손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 한번 만족되는 대로 찾아가지고 연락을 드릴게요. 항상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램을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다시 연락을 주더라도 연락 잘 안 옵니다. 그래서 항상 손님이 오셨을 때는 오시기 전에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손님이 말했던 금액보다 이미 집주인한테 더 전화를 다 돌려가지고 매물을 금액을 더 깎아놓거나 아니면 그 금액에 맞춰놓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유도를 해야 됩니다. 되게 지금 장황하게 조금 어수선하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마지막 총정리를 해드리려면은 계약을 유도시킬 때 그냥 방만 보여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손님이 항상 긴가민가하기 때문에 계약이 좋은 집이라는 거를 확신을 한번 무조건 줘야 되고 오늘 계약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놓치십니다. 이 말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안 하면 계약 확률이 한 20% 30% 떨어집니다. 무조건 계약금 오늘 넣고 가세요라고 말이라도 하시든 안 하시든 말이라도 한 번이라도 던져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더라도 손님이 긴가민가 하면은 그러면은 저희가 손님이 원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1억짜리를 원하신 분이면은 1억 1000짜리를 1억에 또는 1억짜리를 9천에 이렇게 맞춰드릴 테니 오늘 계약금 넣고 가세요. 저희가 사무실 가서 전화로 집주인에게 한번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팁을 이용하시면은 지금 현답에서 일하시는, 당연히 몇 년, 몇십 년 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가 우스울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기껏해야 3년 일한 중개업자가 이렇게 많이 알고 클로징 멘트 별게 다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초보자인 분들, 이제 중개업에 같이 시작하신 분들, 또는 이제 영업사원으로 다른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좋은 스킬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중개업도 어떻게 보면 영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영업 왕들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런 걸 읽으면서 이렇게 중개 클로징 멘트를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공부해내간 멘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제가 또 나눠가지고 또 영상을 촬영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 팁을 이용해가지고 중개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계약률이 조금 많이 올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